안녕하십니까, 최승윤입니다. 네,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건축기사 학습 전략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축기사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비전공자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건축 전공인 대학생 분들이 가장 많으시겠죠. 항상 바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왜 건축기사가 필수 자격증인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왜 건축기사인가? 건축과 관련된 자격증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기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건축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사이트에 가서 건축기사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주변 환경과 건물의 용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인간 생활의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구축하는 시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건축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 인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건축기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들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건물들이 보통 초고층화되고 첨단화 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일반 기능직이 아닌 전문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엔지니어의 시작점이 바로 건축기사, 그래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건축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얻는 그 기술 등급과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기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기술 능력이라든지 여러 차이가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사라는 것은 전문 기술 인력의 기준이 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축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활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취업 문제일 텐데, 공무원 시험을 보시던 아니면 공기업, 이나 일반 기업에 지원을 하시던 다양한 분야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 갖고 계시면 3%, 그리고 건축기사를 보유하고 계시면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취득 시에 적용되는 가산점입니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용 시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물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가산점 부여 혜택이 있고 또 관련 자격을 우대해 줍니다. 네, 일반 기업, 네,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부터 시행사 또 CM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로도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런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히 채용 시에 자격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또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수당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어떤 그런 보수 혜택들이 좀 있고 승진할 때에도 추후지만 승진할 때도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리원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감리원 자격이 부여가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다. 자,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건축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응시 자격, 네, 기술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관련 학과 졸업자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겠죠. 먼저 기술 자격 소지자,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를 소유하고 있는 응시자, 동일 종목 외국 자격 취득자, 그리고 건축 산업 기사를 갖고 실무 경력이 1년 있는 응시자,
그리고 기능사를 갖고 실무 경력이 3년 있는 응시자는 기술 자격 소지자로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 요사 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를 갖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 우리 대학생들, 대학 졸업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 포함되고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자, 그리고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이 1년 있는 응시자,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경력 2년이 있는 응시자, 산업기사 수준 훈련 과정 이수 후 실무 경력 2년 있는 응시자는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실무 경력 없이 3년제, 2년제 전문대 졸업만으로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 경력 4년, 동일이나 유사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순수 경력자로서 응시할 수 있고 학점은행제로 우리 학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106학점 이상이면 기사 자격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학점 이상이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경력이나 관련 학과 등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큐넷 사이트에 응시 자격 자가 진단 꼭 한번 체크를 해서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기사의 시험 개요, 어떻게 시험을 보고 또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실기시험까지 다 합격을 하셔야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필기시험은 5가지 과목, 건축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총 5가지 과목이고 모두 동일하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사지택일형이고 과목당 20문항씩, 문항당 배점은 5점입니다. 그리고 총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과목당 30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총 2시간 30분 소요가 됩니다. 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됩니다.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른 네 과목을 예를 들어서 4과목을 다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과락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을 하시면 이제 실기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건축 시공 실무 과목입니다. 필답형 주관식으로 한 3시간 정도 시험을 보시고 실기시험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십니다. 네, 산업기사는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필기시험에서 과목은 동일합니다. 5과목을 보는데 과목별 파트가 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사보다는 아무래도 시험에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답형이 아니고 작업형이라고 해서 도면을 작도하는 그런 시험인데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철근 배근도 등을 작도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 다음에 우리 응시자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과목별 목표 점수 설정입니다. 네, 물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60점만 넘기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특별한 계획 없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또 시험에 불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축계획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계획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 하기가 수월한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계획을 90점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총 20문제니까 90점을 받으려면 일단 18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은 70점, 70점이니까 14문제를 맞추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건축 구조는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과락도 가장 많고 어려운 과목이라 저는 딱 반만 맞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는 시공과 마찬가지로 14문제, 건축 법규는 80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하면 16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점수대로 맞는다면 평균 72점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2~3문제만 더 맞추시면은 80점이 넘겠죠. 그래서 점수로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20문제 중에 몇 개만 맞춰야지 생각하면 또 심리적으로 또 가볍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단락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축법규는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축계획은 건축계획 원론 그리고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종 건축물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건축설비는 환경계획 원론 그리고 전기위생, 공기조화, 승강 설비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건축시공은 건설 경영, 그리고 건축시공 기술 및 건축 재료, 그리고 건축구조는 건축구조 일반사항, 구조역학, RC구조, S구조로 분류가 되는데 RC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 S구조는 스틸구조, 철골이죠. 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건축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 5과목의 가장 기준점 또 축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 시공의 경우에는 2차의 연계성이 가장 크고 또 우리가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런 과목이 건축 시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건축물 시공 순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법 위주의 학습을 전략적으로 한다. 그리고 필수 시공 기준은 암기를 한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모든 공법과 시공 순서를 암기하려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하고 이런 시공 순서라든지 공법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법규, 건축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과목은 효자 과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빈출문제 위주의 역방향 스터디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저희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론을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빈출 문제라고 하는데 빈출 문제가 바로 이 과목의 중요한 파트겠죠. 그래서 그 파트를 위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고 대신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축 설비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전문 분야로 분류될 만큼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를 또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설비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고 일반 사항은 빈출 문제 위주의 선정, 네,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축 구조, 예, 과락이 가장 많고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구조 그리고 구조 역학, RC, S 구조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역학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답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 수험자분들이 구조 역학 부분을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구조나 RC, S 구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의 배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 역학 부분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기본 문제만 내가 맞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머지 일반 구조나 RC, S 구조를 더 많이 맞추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으시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보시고 나면 실기 시험을 보는데 건축 시공에서 약 6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에 공부를 하셨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실기 시험도 무난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자격 시험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나 시험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의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건축기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만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이 시험 기간을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시험을 장기간으로 생각하고 또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100점을 다 5과목을 맞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장기화되고 또 그중에
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점수로 또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자격 시험 말고도 뭐 영어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각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격 시험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한당 강의를 들으시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몇 가지 팁을 꼽아봤습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및 반복적 풀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전에는 사실 기출문제 그 빈도가 60% 이상이라서 기출문제만 풀면 합격선은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비율들이 기출문제 비율들이 낮아지고 또 이제 응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관연도 5개년 관연도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뭐 따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빈출 문제가 보이고 거기서 맥락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풀어보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었죠. 목표 점수 및 집중 과목 설정. 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쉬운 과목을 유난히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 과목에 대해서 너무 역학 부분에 몰입하셔서 오랜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구조 부분이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획이나 법규 쪽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암기는 노, 선택적 암기와 이해. 네, 모든 5과목을 다 암기하려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양이 너무 방대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법규에서 개정된 법이라든지 외워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모두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선택적 암기와 흐름,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장기간 기억에 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학습 스케줄 준수. 네, 장기간 잡으시지 말고 공부 계획을 본인의 그 스케줄에 맞게 잡으시되 매일매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꼬박꼬박 공부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스케줄을 준수하셔야지 목표 점수에 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테스트 실시.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한번 다 이론 강의를 들으셨고 또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모의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2시간 40분을 딱 정해 놓으시고 기출문제도 좋고 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연습. 네, 물론 지금 다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 가면 알던 문제도 틀리고 또 할 수 있었던 계산기도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익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관연도, 문제 분석. 딱 문제만 읽으면 반사적으로 손이 답에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관연도를 많이 풀어보시면 합격에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꾸준한 스케줄링. 요 3가지 꼭 염두에 두시면서 네,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시고 또 취업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성한당과 함께 내 미래를 위한 디딤돌 건축기사 자격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대학생을 위한 건축기사 학습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